안녕하세요, 해영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가 약 3%가량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는 오늘도 보합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같은 흐름들이 며칠 한 이틀 3거래일 정도 지금 정체하고 있는 것 우리 이해가 되시죠? 네이버가 이런 흐름들 볼 수 있는 거, 또 반대로 카카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보면 좋겠다. 같은 업종이지만 서로 역주행하면서 반대로 먼저 오른 네이버가 좀 쉬어가는 거고, 카카오가 우리 코스피 지수와 동조화되면서 오히려 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코스피 지수 올라갈 때 카카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반면에 네이버는 좀 정체하고 있다. 네이버가 뭐 나쁘다, 지금 뭐 전량 매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오늘도 투자자님들에게 우리 카카오와 네이버 측에서 뭐 각가지 나온 내용들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카카오 쪽에서는 우리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서 럭스, 그러니까 우리 럭셔리 제품들 있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는 다소 좀 뭐 실적 부분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정 부분 반등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는 일단은 카카오의 선물하기,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은 곳이죠. 자, 여기에 프라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입점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이 럭셔리 선물 전문관에는 그 럭스라는 통해서 뭐 가방, 신발, 뭐 액세서리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여기에 아이템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카카오의 그 매출들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우리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럭스에 입점하게 되는 프라다 같은 경우도요, 시그니처 선물 패키지로 또 배송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그것을 럭스를 사용해서 뭐 구매해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프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고 선물하기 기능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6월 첫 선을 보인 선물하기 그 럭셔리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럭스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한 선물을 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이제 우리 그 카카오가 잘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의 어떤 직접적인 매장 방문, 오프라인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편리하게 선물하기 기능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입장에서 카카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커머스 부분에서, 특히 선물하기 기능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들이 좀 쌓아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에게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이 워낙 뭐 낮아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도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카카오가 지금 워낙 주가가 낮아 있는 수준에서,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가 아닌 우리 카카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수 바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앞에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카카오를 통해서 실제 우리 지수 바닥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양봉 바닥 나오고 이렇게 점프해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다라기보다는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지금 바닥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와 같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대 지수도 오늘 장중으로만 놓고 보면 상승폭이 다소 반납되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네, 크게 문제될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카오는 지금의 이 반등세, 화살표 매수 신호가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반등세가 잘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37,350원 빠르게 11월달 어쨌든 회복해줘야 되겠죠. 요걸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 코스피 지수와 다소 좀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카카오는 어쨌든 지수와 같이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이버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뭐 며칠째 정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3거래일째 실질적으로는 19만원대에서 지금 아래 위로 흔들면서 정체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미리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뭐 어렵지 않게 그래 네이버 조금 못 갈 수도 있겠구나, 또 가격 눌림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 뭐 대표적인 우리 테크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IT 반도체, 또 네이버, 또 카카오, 그쵸? 이들 기업들 역시나 눈치 보면서 미국 증시 흐름들을 보면서 강하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엔비디아의 특히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는 현재 턱걸이 19만원대에서 지금 턱걸이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네이버 주주분들에게서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국내 증시가 지금 올라오는데 네이버 왜 이렇게 세게 못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빠르면 언제가 될까요? 아주 빠르면 제가 봤을 땐 내일입니다. 아주 빠르면 내일부터 네이버가 여기 이제 5위평이 올라오죠. 그럼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19만원대 언저리 정도 수준에서 아래 꼬리 달고 양봉 전환을 하는지, 이르면 내일부터 우리 네이버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5위평 이탈되면서 아래로 내려올지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소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잘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 다소 뭐 부담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궁금하잖아요. 실적 부분들이 분명히 3분기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상 최대 실적들 나왔고 영업이익 달성했고요. 그런데 주가가 실질적으로는 세게 올라가지 못했고 조정 나왔다가 눌림목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나왔다가 눌림목 반등 나오면서 시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은 이걸 우리가 뭐로 봐야 되냐?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어쨌든 인공지능 AI 관련돼서 우리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부분들은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탄탄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세가 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AI 관련돼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일단은 인공지능 AI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그 경쟁 구도에 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등을 AI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꽤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네이버가 작년에 GPU 구매를 단행하면서 1,500억 원을 들였다,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GPU를 통해서 다양한 인공지능 AI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시험 테스트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부분들을, 이 작은 그 GPU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작은 칩 하나에 뭐 1억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십 대를 해다가 이렇게 개발을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얼마로요? 2,500억 규모로 확대했다. 요게 이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네이버는 근데 이거를 이제 2,500억 규모로 확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 놓고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똑같이 규모를 이제 비등비등하게 똑같이 저울질을 해놓고 저울질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등등을 놓고 보면 캐펙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자본 투자 실제로 뭐 수조 원대, 수십조까지도 막 육박하니까 얘네들이 투자하는 그 규모 자체가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네, 그냥 수천억이 아니라 수십조, 예, 조 단위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놓고 보면 이거 뭐 너무 투자 규모가 갭이 크니까 따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어쨌든 고급 인력들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네이버 측에서는 다소 이런 측면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M&A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수합병들을 좀 활용해서 특히 이제 뭐 꼭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뭐 해외가 됐든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따라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인공지능 AI 관련돼서는 분명히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네이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뭐 M&A라든가 이런 거,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제한된 인력, 제한된 그 자금 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한들 저쪽 해외 시장에서는 그 단위 자체가 완전히 조 단위로 달라지니까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듣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거든요. 네. 자, 커머스 시장 부분들, 또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한번 해보면요. 네이버 커머스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26%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이죠. 그런데 이제 국내 커머스 시장이 아무래도 쿠팡과의 경쟁이 심해지죠. 더 치열해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주목해 볼 부분인데, 뭐 쿠팡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새벽 배송 워낙 유명하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배송, 1시간 내에 배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2025년도에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이거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고, 또 지역적으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도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우리 네이버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의 AI와 이 커머스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잘 이렇게 합작이 돼서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커머스 부분도 쿠팡이 규모적으로 파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 빈틈, 네, 한계점을 결국은 네이버가 또 비집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각각 특화된 부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릴게요. 네이버는 그래서 실적 부분은 분명히 탄탄하다.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AI 투자 경쟁, 커머스 관련된 부분들 경쟁 심화, 이 부분은 우리 네이버가 꼭 이겨 나가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NH투자증권인데요. 네이버를 목표 주가를 뭐 25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25만 원, 뭐 저는 여기 상단 저항 가격을 이렇게 그때 올려놨었던 부분들인데, 요 정도까지는 뭐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충분히 25만 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네이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의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의 그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결국은 우리 국내 시장에 더 문제가 있다. 국내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되찾고 한다면 네이버는 25만원 정도 보고 이걸 매매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네이버 한 20%, 25% 보고 투자하실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30만원 이상 넘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준에서 네이버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전략이다. 우리 카카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모아가는 전략인 거지. 계속적으로 매도 압력이 높다라고 해서 막 매도하고 이렇게 막 정리해가는 그런 매매는 아니다. 시간 싸움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내심이 좀 상당히 필요해지겠죠. 좀 어렵지만 네이버 최근 들어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투자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예를 들어서 20만원대 30만원대 이상의 보유자분들도 평단가를 꾸준하게 좀 맞춰서 여기 가격이죠. 대략 한 5만원 언더로 아래로 가격을 잘 맞춰 놓으면 충분히 차후에 30만원 이상에서 좋은 가격에서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AI와 결국은 커머스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지 말고 잘 이겨나가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기업은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인공지능 AI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아주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다 접목이 될 거기 때문에 저 예전에 과거에 제가 영상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 또 PC, 노트북, 휴대폰, 그쵸? 모든 부분에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뭐 로봇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인공지능 AI 기능이 접목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된 있는 사업은 네이버가 카카오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잘 이끌고 가면서 한국 시장 또 동남아시아 시장만큼은 또 그만큼 경쟁력 있게 잘 치고 나가야 된다. 특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히 카카오 측면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특화된 모델로 가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강점을 가지고 해야지 주가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종목 모두 결과적으로는 뭐 보유 홀딩 유지 의견이고요. 미국 시장이 오늘 이렇게 나스닥 선물지수 반등 흐름 양호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 일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미국 증시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증시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린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